안녕하십니까. 요새는 조금 안녕합니다. 안녕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시민 장재환입니다. 오늘은 5월 12일이죠. 저 광화문에서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 출정식을 했어요. 21대 대통령 선거죠. 대통령 선거 출정식을 하는데 오늘 밖에 나갔다가 북구청 앞에 현수막을 봤어요. 현수막을 봤는데 이게 웃기더만요. 그냥 웃음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 현수막이 있고, 아니 김문수 그 현수막이 딱 있는 거예요. 뭐 저기 후보 맞는가? 아니 저 후보 아닌데, 떡수가 후보인데, 떡수가 후보인데 왜 제가 나왔을까? 그냥 하도 웃음이 나가지고, 야 니가 후보 맞냐? 아유 한참 웃었네요. 그 옆에 찌그러진데 정준석이란다. 이준석이 그 어린아이 그 한쪽에 있고, 이준석이 아유 돈 돈이 많은가 친가 15% 나와야 그 보존 된댔죠. 15% 나올란가. 아무튼 제비가 안 돼요. 체급이 달라요. 체급이. 김문수 아유 그 뭐 부정선거 아니 부정 후보 아닌가요? 온전한 후보인가요? 처음에는 단일화 한다 했다가 단일화 할게. 난 몰랐거든요. 근데 보니까 한덕수를 23번인가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단일화 하겠습니다. 단일화 하겠습니다. 단일화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게 뭐예요? 내가 당신에게 양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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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김문수를 밀어준 거래요. 국진당에서. 그랬는데 나중에 지가 그 다 떨어뜨리고 후보 되니까 단일화 하자 하니까, 뭐 단일화 그게 뭔데요? 아유 웃습니다. 그런 양아치 같은 놈이. 그래가지고 그거 누구죠? 그 뉴타임스에서 나오더만, 사내 새끼가 그렇게 한입 갖고 두말하면, 박창인가 이창 뭐 회장 했다는 그 사람, 강진구 기자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그런 양아치 같은 놈이 없다고. 처음에 단일화 하겠다고 지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후보 되고 나서는 무슨 단일화냐, 뭔 조건을 걸고 그렇게, 그건 단일화를 하겠다는 안 하겠다는 의도인데, 그런 양아치 같은 똥간에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그렇게 이 말이 바뀌면 되냐, 그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시던데, 내가 봐도 그래요. 남자라면은 적어도 사람이라면은, 남자 여자를 떠나가지고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한 입 갖고 두말하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지가 그렇게 스물 몇 번이나 찾아가가지고 한덕수한테 단일화 할게요. 단일화 하겠습니다. 단일화 당연히 해야죠. 그래 놓고는 지가 후보 되니까는 단일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니 떡수는 그냥 지금 아주 개떡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그런 개망나이 같은 후보들이 감히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프랑카드를 걸고 있다니 참 어처구니 없어서 한참 웃었는데요. 그 얘기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할 이슈가 한 두 가지 되네요. 오늘 김석열이 재판이 있었어요. 내가 아까 전화하고 직접은 못 봤는데 나중에 챙겨봐야죠. 오늘은 그 고속도로 위로, 아니 지하로 안 가고 그 도로로 그렇게 통행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갖고 도로에서 내려가지고 그 현관에서 이제 껑충껑충이 아니라 엉금엉금, 근데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그림이겠죠. 근데 그 앞에 기자들 많이 있는데 그 포토라인에 섰는가 안 섰는가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썩녀리는 썩녀리대로 지기현한테 재판을 받고, 또 뭐야 줄리는 줄리대로 또 서울지검인가 중앙지검인가 어디 가가지고 또 조사를 받는데요.
뭐 어디 이합전처럼 콜검 해가지고 그렇게 쪼로로 가가지고 검사님들이 가가지고 휴대폰 뺏기고 뭐 뺏기고 해가지고는 그렇게 조사 좀 뭐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뭐 좀 이렇게 한 적 있으십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응? 이 앞자는 그 완전 콜검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은 나오라고 강력하게 했는가 봐요. 얼마나 강력한 건 모르겠지만은 흉내만 내는 것인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건 당연한 거죠. 안 그럴 벌 받기 싫으면 그런 조사를 받기 싫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응? 사람들이 얼마나 죄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싶겠어. 남들보다 돈 많이 갖고 싶고 남들보다 좀 예쁜 사람들도 부인을 얻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욕구가 많이 있잖아. 있어도 사람들이 왜 자제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안 하는 거예요? 벌 받기 때문이에요. 벌 받기. 벌 받기 때문에 그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이 멍청한 닭대가리야. 줄리 작거사 네 하고 싶은 대로 주가 조작하고 뭐 7초에 8초에 뭐 통정매매하고 뭐 몇만 주 해가지고 23억 뺑땅 쳐먹고 디올백 납죽납죽 받아 쳐먹으면 그게 다 벌로 가는 거예요. 왜? 죄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그거 받고 싶지 다 안 받고 싶냐? 이 바보 멍청 닭대가리야. 아유 이 뒤작업는 응? 거사 오늘 조사받고 아무튼 지들 부부인가 어쩌가는 모르겠어. 그 선배 세컨 내가 봤을 땐 선배 세컨드예요. 선배 세컨드. 선배 세컨드를 데려가지고 지 부인을 만든 거잖아. 쌍렬이가 그거 다 알지 않아요? 그 지 선배하고 돈 건 거 다 알고 있다가 걔가 뭐 지한테 조사받으러 오니까 얘 예쁘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 각시 만든 거잖아요. 선배 쪽가불고. 그리고 줄리아는 줄리 나름대로 목적이 있었어. 그 전에는 선배가 잘 나갔는데 요놈 보니까 흐리멍텅하고 난중에 내니까 흐리멍텅하고 그래. 체코에 여행 간 것도 다 있잖아. 서예. 그러다가 썩녀가 딱 나타나니까 썩녀한테 조사 받으러 가라니까 썩녀이 얘 득발 좋고 괜찮고 또 좋은 아무가 시켰잖아. 얘 괜찮으니까 잘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다급하게 결혼도 하고 그랬잖아. 그 안혜옥 회장인가 그분이 아니 안혜옥 회장이 아니라 그분이 이제 고발하니까 왜 검사하고 피의자하고 이렇게 동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고발을 하니까 당장 그 다음날인가 얼마 있어서 결혼을 했잖아.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검사하고 피고인 사이가 아니라 우리는 부부입니다. 이렇게 갖고 처벌을 면하고 그런 거잖아. 다 알고 있어. 아무튼 그 둘이 내외 부부인가 두 남녀라고 할게. 부부라고 할 수도 없어. 그것들은 그런 목적하에서 그렇게 애정도 없이 그렇게 동거를 하는 그런 작자들은 부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남녀가 동거를 하던 사이인데 오늘 두 작가들이 오늘 조사받으러 한 거예요. 아주 왜? 지 자업자와드 사필귀정 뿌린 대로 거두는 그거잖아. 지들이 죄를 지었는데 누가 지으라고 했어? 지들이 욕심 때문에 지들이 탐욕 때문에 아이고 수백억 막 가져올 수 있다 해가지고 대통령 되면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 해가지고 삼부토건 나눠주고 뭐 지 아는 지인들 다 뭐 건설업자들 뭐 되도 않는 그런 이상한 납찰을 해가지고는 다 걔네들 다 돈 벌게 해주고 지 아는 지인들 다 뭐 0.2g인가 2.1g인가 그런 것들은 뭐예요? 아무튼 폐가 망신한 거예요 이제. 둘이 들어가면은 깜빡 들어가면 줄리 이번에 못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찌든 해가지고 바로 구속시켜가지고 깜빡이 쳐놓고 썩녀이도 주견이 정신 차려 주견이 7명 랜덤으로 한다면서 랜덤으로 판사들이 랜덤으로 재판을 한다는데 왜 주기현이한테는 내란 사범 그 재판이 7개 8개가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썩녀이도. 그리고 주기현이 하는 짓거리 봐봐. 왜 다 비공개예요. 다 비공개. 왜 그래? 공개를 해야지 재판을 떳떳하면 쥐가 당당하면
이 새끼 뭔 음흉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5월 달인데 12월 달까지 재판을 질질질질 끌 작정인가 봐. 12월 달까지 재판을 잡아놓고 있어. 그런 못된 주견이 썩냐리 재판은 저번에 이 앞전에 박근혜인가 걔 재판할 때는 한 달에 2번 3번 많게는 4번까지 했었어. 4번까지 했는데 요 작것은 한 달에 한 번인가? 썩내리 한 달에 한 번인가 이렇게 하고 있어. 왜 그래? 그렇게 하고 재판이 되겠어? 조사가 되겠어? 썩내리 언제 깜빡이 넣으려고? 깜빡이 안 넣을 작정이야?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해가지고 나 사면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깜빡이 안 들어가고 바로 사면하려고? 이 썩내리 개 문둥이 같은 놈의 새끼. 죄를 지었으면 네가 명령했던 네 부하들 사령관들 다 깜빵에 있잖아. 이 썩을 놈 새끼. 근데 너희는 개 끌고 산책 댕겨? 이 개보다 못한 놈의 자식아. 네 부하들한테 그런 지시를 했으면은 네가 했다라고 해야지. 아이고 나 안 했어요, 안 시켰어요. 부하들은 다 시켰다고 하는데 이 개 포랑 말코 같은 개 니자갖고 속창알이 없는 이 개. 아유 썩녀라. 아유 네가 한 말 네가 부정하고 그러냐? 에휴. 아무튼 그 사람 같지 않은 두 작것들 둘이가 오늘 한 놈은 재판받고 한 거시기는 이제 검찰 수사받고 있어요. 아주 통쾌합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이 세상도 알고 이 대한민국도 알고 온 세계가 다 아는 것이야. 창피해 부끄러워. 네, 니들이 지은 죄니까 니들이 달게 받길 바란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방송을 굳이 킨 것은 제가 작년 4월 달인가 이제 민주당 탈당을 했어요. 탈당을 아시죠? 그 제 영상을 보면은 그 탈당을 했을 때 그 분한 마음, 좀 속상한 마음 그런 거 있었어요. 송영길 대표가 그때 재판이란다. 서구가 출마를 했어요. 서구가 국회의원을 출마를 했어. 출마를 해가지고 제가 그 캠프에서 좀 나름대로 좀 열심히 돕고 그렇게 했는데 조인철인가 그 후보한테 이제 떨어졌어. 조인철 전에 막 험한 소리도 했는데 이제 내가 민주당 당원이 됐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제 당원 가입을 했어요. 민주당 복당 신청했죠. 복당 신청. 오늘 정준호 의원 그 사무실에 가가지고 그 서류 달라 해가지고 복당 그 서류 석장 있더만요. 석장 제출하고 네, 다시 복당하겠다. 그 이유를 적었어요. 이유를 이재명 대표의 이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네, 복당한다 이렇게 적었어요. 이 앞전에 탈당한 것은 그 이유죠.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가 엄청 고생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때 국회의원이 되었다라면 맹활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검사 놈들의 이 칼날에 휘둘리지 않죠. 왜? 그 국회의원은 그게 있잖아요. 면책특권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는 국회의원 3분의 2인가 그 동의를 해야 돼요. 체포 동의안에 가결을 해야 돼. 3분의 2인가가. 이 앞전에 그 누구죠? 이재명 대표 국진당 아니 민주당에서 가결 투표 나와가지고 수박놈들이 가결 투표 해가지고 그 체포 동의안 그게 가결 승인이 났던가 인용이 됐던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판 과정이 이제 무죄가 나왔던가 그랬죠. 그래갖고 이제 저희 서울구치소 하루의 구속이 이제 영장 청구가 됐는데 다행히 그 판사가 기각을 해가지고 나왔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송영길 대표도 서구갑에서 24년대 서구갑에서 국회의원이 당선됐다면 이런 모욕과 이런 치욕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거였죠. 근데 그때 이제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내가. 그 조인철 모르겠어요.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는데 조인철하고 송영길은 모르겠어요.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그릇의 차이가 비교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릇의 차이가. 국회의원 5번 했죠. 인천 계양에서. 그리고 인천 시장까지 했어요. 송영길 대표는. 그런데도 자기 집안채 없이 이렇게 청렴하게 살고 있고, 그걸 나쁜 말 아니라 다 알죠.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기부를 하는가 몰라요. 기부를 하는 그런 분이. 조인철 봐봐요. 네, 몇 가지 얘기하면 그 주가 조작해가지고 뭐 27억인가? 뭐 5년 새에 27억인가 그렇게 얘기 안 해야겠죠. 예. 아무튼 그 당시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송영길 대표를 떨어뜨려 버리는 이 서구갑 주민들,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이제 여러 많이 왔어요. 서구갑을 지지하기 위해서 또 뭐 광주 전체적인 그런 지지를 하기 위해서 많이 왔기도 했겠지만 그런 조사들이 나로서는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제 송영길 대표가 떨어지니까 엄청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나 그때 민주당원인데 요 탈당해볼란다, 성질난다 해가지고 탈당했었죠. 탈당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래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많이 났죠. 그리고 민주당에 좀 여러 가지 남이 아니고 민주당 대표까지 했던 사람이고 또 파리에서 돌아가가지고 민주당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탈당까지 했잖아요. 탈당까지 했는데 당을 만들고 이렇게 한 것을 이제 불만으로 가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송영길 대표도 살아야죠. 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몇 번을 얘기를 했대요. 다시 이제 복당이라든가 모르겠어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민주당과 이런 이제 민주당 우당이라고 이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아닌 그런 관계인데 이제 여러 가지 나의 나름대로 좀 서운한 거 있었어요. 민주당에. 그 당시에는 이제 송영길 대표를 알고 난 이후로는 이제 송영길 대표를 지지했죠. 지지했는데 이렇게 서운한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좀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탈당을 했는데 오늘 이제 다시 복당 신청을 했어요. 복당 신청하고 그 사유를 적었어요. 탈당했을 때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연한 모습들을 보고 탈당을 했다. 이제 약간 비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모습도 있어요. 민주당 지금 자체에서도 온전하게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온전히 따르지 않는 그런 반하는 그런 이제 말을 하고 그런 불의들이 있어요. 불의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이제 사유를 빗대 가지고 그렇게 적었고 다시 복당한 이유는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적었어요. 우리가 이제 험난한 전쟁을 겪었잖아요. 이제 평화가 찾아오는 이 도래예요. 이 시기예요. 이 시기에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복당의 이유를 그렇게 적었고 또 이 앞전에도 권리당원에 있어요. 해가지고 얼마에 많지는 않지만 그거는 형편대로 하는 것인가요? 제 형편대로 이렇게 얼마를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권리당원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심사한다고 그래 서류 보내더만요. 그래가지고 했고 몇 시요? 지금 밥 먹어야 하는데 오메 벌써 20분이나 촬영은 됩니다.
예. 정준호 의원 그 소식도 사무실 가니까 직원만 한 4명 있고 안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은 어떻게 됐냐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이제 공소기각 2건인갑더라고요. 이제 거기 알바생 10만 원 주는 거 그거 하고 또 뭐지 아는 지인의 지고 그 자녀를 사무실에 당에 이제 근무시키겠다 그런 이제 약속을 한 건가? 아무튼 2개인가 기소됐는데 그 직원 말로는 둘 다 이제 공소 기각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알겠어요 하고 지금 왜 어제 화순에 갔는데 왜 안 보이냐 물어보니까는 아니다 지금 저 중앙당의 긴급 대응팀인가 거기에 있대요. 중앙당에 있어가지고 어떤 올라오는 인터넷 기사나 뭐 여러 가지 긴급한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은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중앙당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잘하고 있네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재명을 엊그저께 송일 대표 그 이야기 들었죠. 나는 긴가민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으니까 정말 뭉클했습니다. 뭐냐면은 김성룡 그 사무총장이 있어요. 김 정확한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송영길 대표께서 그때 당 대표 시절인가 저기 개항 국회의원 시절인가 그때 자기를 불렀대요. 그때 대선 이 앞전 대선에 썩녀가 당선되고 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떨어졌을 때죠. 그때 그 사무총장을 불러가지고 얘기했대요. 이 개항을 이재명 대표한테 줘야겠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없다. 지금 이대로 놔두면은 검찰 그놈들의 칼날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계약을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야겠다. 그런 말씀하셨다더라고요. 그것이 민주당이 사는 길이다.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선당후사 얘기하길래 그게 뭔 소린가 했더니 먼저 당을 생각하고 후사 그 후에 개인의 일을 생각한다. 그런 얘기더만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생각해가지고 개인으로서는 그걸 양보할 안 할 수도 있는데 민주당 이재명을 살리는 것이 민주당을 살리는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을 그 사무총장에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개항을 이재명 후보에게 이렇게 양보하고 본인은 이제 나와서 다른 행보를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의미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이것이 그 부분만 보고 이것이 큰형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큰형은 여러 동생들 신경 안 쓴 척해요. 저도 이제 누나는 있지만 제가 큰형이거든요. 예, 형이 있고 남동생 여동생 있는데 평소에는 신경 안 쓰는 것 같죠. 모른 척 다 모르는 것 같아. 근데 걔네들이 항상 마음을 써요. 마음을 쓰고 무슨 일이 있다 하면은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고 그런 마음이 나한테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형이라서 그런가 어쩐가 모르겠는데 동생 지금 남동생 하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술도 많이 먹고 여러 가지 이제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무슨 어려움이 있다 하면은 내가 먼저 가서 엊그저께 뭐 집안에 가구를 하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장성에 사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근무를 끝나고 차 타고 장성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와가지고 가구 설치하는데 그 문 열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 돈도 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뭐 그 동생들은
뭐 이런 표현은 모르는데 그네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게 마음을 계속 써요. 마음을 써. 마음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송영길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님 그런 사연을 듣고 나서 이게 큰 형의 마음이 아닐까. 동상들을 항상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해가지고 뭉클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얼추 30분 영상 촬영이 됐네. 아무튼 오늘 이제 다시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함께 하시게요. 함께 송영길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이제 선례도 있고 또 이번에 소남당이 우당이다. 남이 아니다. 우당은 뭐 벗우자를 쓰지 않을까요? 벗이다. 남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힘 실어주는 게 바로 송영길 대표에게 힘 실어주고 응원하고 빨리 나오고 송 대표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확신을 해요. 송영길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재명 후보 지금 대통령 선거 떨어져가지고 저렇게 있으면은 검찰 칼날에 죽는다. 빨리 개항을 해. 출마하도록 이렇게 해야겠다. 이재명 대표를 도와야 합니다. 지금은 물론 송영길 대표도 덥죠. 근데 지금 영혼 몸이 되어가지고 구속되어 있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이재명 대표를 돕는 것이 송영길 대표를 돕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화당 당원 분들도 너무 이제 전에 서운했던 그런 마음들 다 풀어버리고 이제 평화로 가는 길이잖아요. 평화로 가는데 평화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아니요. 나 예전에 그 속상한 마음 있어. 나 니 아까 안 밀래. 이 술에 안 밀래. 그러지 마시고 옛날 마음 다 털어버리고 이 술에 손 하나 보태가지고 힘 하나 보태가지고 서로 밀고 가시게요. 대한민국 이제 정리를 해야 하잖아요. 정리를. 이제 전쟁 끝났어요. 전쟁은 썩렬이 그 패거리 전쟁 지금도 아주 잔존 세력들은 남아 있는데요. 그걸 누가 정리를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리를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밀고 의지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잘못된 것을 바르게, 그릇된 것을 올바르게, 그렇게 해왔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이재명 후보를 믿고 의지하고 밀어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힘을 보태시게요. 우리 소남당 당원분들도 모두 힘을 보태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게요. 너무 이제 험담 같은 거 하지 마시고 험담 같은 거는 이제 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재명 대표 후보 이렇게 지지하는 이런 말씀들 해 주시게요. 송영길 대표가 그걸 원하고 있잖아요. 송영길 대표가.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하시게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복당하고 또 이렇게 속에 있는 말을 다 하고 나니까 후련합니다. 오늘 썩뇌 재판, 준리, 조사 모두 잘 되어서 그것들 지은 죄만큼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